한국어 2등병 이민호는 갓 훈련소에 입소한 신병이었다. 서울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던 대학생이었던 그는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훈련소의 엄격한 규율과 빡빡한 일과는 민호에게 큰 부담이었다. 특히나 그는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익숙했기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는 군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민호는 쉬는 시간에 몰래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접속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그림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푹! 민호는 별 생각 없이 올린 글이었지만 이 글은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캡처되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에 중대장 김상현이 민호를 불렀다. 이민호 이병, 너 인터넷에 이상한 글 올렸어? 김상현 중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너 정치인 비방하는 글 올렸잖아. 지금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 민호는 그제야 자신의 글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깨달았다. 민호는 즉시 지휘통제실로 불려갔다. 작전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민호를 맞이했다. 이민호 이병, 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 내 글이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민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고작 글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다고? 민호는 억울했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반성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민호의 사건은 상급부대로 보고되었고 곧 사단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민호는 절망에 빠졌다. 이러다 영창 가는 건 아닐까? 군 생활 꼬이는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민호를 괴롭혔다.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친구 박지성은 민호를 위로했다. 민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잘 해결될 거야. 지성은 민호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민호의 글이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민호의 여자친구 최윤아 역시 민호를 걱정하며 군 법무관에게 상담을 받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민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훈련소에서의 고된 훈련보다 앞으로 닥쳐올 불확실한 미래가 더 두려웠다. 민호는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후회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징계위원회 당일 민호는 A급 전투복을 갖춰 입고 사단사령부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작전부사단장 강태준 소장을 비롯한 5명의 징계위원들이 앉아 있었다. 민호는 잔뜩 긴장한 채 회의실 중앙에 섰다. 강태준 소장은 민호의 블로그 게시물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림 속 정치인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민호의 짧은 글은 비꼬는 듯한 말투였다. 이민호 이병, 이 게시물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 강태준 소장의 질문에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그저 재미로 올린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어 징계위원들은 민호의 해명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군인이 정치인을 조롱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대한 신병이고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그때 강태준 소장이 입을 열었다. 이민호 이병, 혹시 작년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나? 민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곧 기억을 떠올렸다.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그때 혹시 나를 만난 적이 있나? 강태준 소장의 질문에 민호는 더욱 놀랐다. 혹시 그때 연탄 창고에서 민호는 작년 겨울 봉사활동을 하던 중 연탄 창고에서 만났던 한 중년 남성을 떠올렸다. 그 남성은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했지만 민호와 다른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사주었다. 그래, 내가 그때 자네를 만났었지. 자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더군. 그런 자네가 아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강태준 소장의 말에 징계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 소장은 징계위원들에게 민호의 봉사활동 경력과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언급하며
민호를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징계위원들은 오랜 논의 끝에 민호에게 중대 내 자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태준 소장을 바라보았다. 강태준 소장은 민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 부대로 복귀한 민호는 중대장 김상현으로부터 근신 5일과 휴가 제한 5일의 징계를 받았다.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에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상현 중대장은 민호에게 이번 일은 내게 큰 교훈이 되었을 거다. 앞으로는 군 생활에 더욱 충실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민호는 근신 기간 동안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달았다. 또한 자신을 위해 애써준 친구 지성과 여자친구 유나, 그리고 강태준 소장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근신이 끝난 후 민호는 이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으로 군 생활에 임했다. 그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민호의 변화된 모습에 김상현 중대장도 흡족해했다. 몇 달 후 부활절을 맞아 민호는 사단 군종신부에게 파견을 요청했다. 지난번 강태준 소장의 도움에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민호는 파견 기간 동안 성당의 제초 작업, 페인트 칠, 청소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어느 날 민호가 성당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민호의 뒤통수를 가볍게 쳤다. 잘 지내고 있나? 민호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강태준 소장이 서 있었다. 민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 성. 강태준 소장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목소리가 우렁차구나. 그때 징계를 좀 더 세게 줬어야 했는데. 민호는 웃으며 다시 한 번 경례를 했다. 충, 성, 한국어. 강태준 소장은 민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에는 파견 인원 회식비라고 적혀 있었고 안에는 4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민호는 강태준 소장에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강태준 소장은 훈련부대 현장 지휘 일정 때문에 다음에 만나자며 손을 흔들고 떠났다. 민호는 강태준 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는 남은 군 생활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병장 만기 제대를 했다. 그는 군 생활 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깨달음을 통해 한층 더 성장했다. 민호는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군에서 배운 책임감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민호는 제대 후 디자인 회사에 취업하여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일하게 되었다. 그는 뛰어난 실력과 성실한 태도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다. 민호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군 생활 동안 겪었던 일들을 잊지 않았다. 그는 가끔씩 부대를 방문하여 후임병들을 격려하고 강태준 소장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다. 어느 날 민호는 친구 지성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군 생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성은 민호에게 그때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어떻게 그렇게 운 좋게 풀린 거냐? 라고 물었다. 민호는 웃으며 그러게 말이다. 그때 강태준 소장님 아니었으면 내 인생 진짜 꼬였을지도 몰라 라고 답했다. 민호는 지성에게 강태준 소장과의 인연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지성은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며 말했다. 세상 참 좁다. 그리고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 너 진짜 복받은 놈이다. 민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군 생활하면서 진짜 많은 걸 배웠어.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항상 겸손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 민호는 군 생활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민호는 온라인상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했다. 민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 민호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호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든든한 가장이 되었다.
민호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민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군 생활이 자신에게 준 소중한 가르침에 감사했다. 그는 군대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의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민호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는 늘 겸손한 자세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잊지 못할 군 생활의 기억과 그 안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아들에게 군대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특히 강태준 소장과의 만남은 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아빠, 정말 멋진 분을 만나셨네요. 저도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민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민호는 TV 뉴스에서 강태준 소장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강태준 소장은 전역 후에도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고 그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었다. 민호는 강태준 소장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민호는 강태준 소장에게 연락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강태준 소장은 이미 연락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난 후였다. 민호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강태준 소장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는 아들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돕는 것과 같단다 라고 가르쳤다. 민호의 아들은 아빠의 가르침을 따라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다. 시간이 흘러 민호의 아들도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민호는 아들에게 자신의 군 생활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원했다. 그는 아들에게 군 생활은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다.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군 생활을 하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민호의 아들은 아빠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씩씩하게 군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훈련소에서 힘든 훈련을 잘 이겨내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모범적인 군 생활을 이어갔다. 어느 날 민호의 아들은 부대에서 특별한 강연을 듣게 되었다. 강연자는 바로 강태준 소장이었다. 민호의 아들은 강태준 소장의 강연을 들으며 아빠가 왜 그토록 강태준 소장을 존경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강태준 소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군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했다. 민호의 아들은 강태준 소장에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다. 저는 이민호 병장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소장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준 소장은 민호의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 민호의 아들은 강태준 소장과의 만남을 통해 아버지의 삶과 자신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강태준 소장의 격려를 바탕으로 더욱 훌륭한 군인이자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훗날 민호에게 더없이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다. 민호는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작은 흔적을 남겼음을 느낄 수 있었다.